유튜브에서 경찰 면접 자료를 찾아보다가 학원 강사분들 강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경찰 생활을 알려드리는 전직 경찰입니다. 먼저 이번 승경 공채 시험에서 불합격하신 분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경찰 조직에 너무 실망해서 경찰의 꿈을 접으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경찰 생활 23년 하면서 느꼈던 조직에 대한 실망감을 벌써부터 느끼시는 우리 응시생 분들께 저도 많이 안타깝고 경찰 출신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승경 공채 면접도 2번밖에 안 들어가 봐서 영상을 만들 생각은 안 했는데 어떤 지방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갈 수가 없으니 꼭 면접 팁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 알아보기.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니까 표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할게요. 필요하면 정지하고 보세요. 둘, 벌금 전과가 있는데 면접에 불리한가요?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벌금이나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있는데 면접에 불리한지 질문하셨어요. 결론은 벌금은 불리할 수 있고 기소유예는 상관없어요. 면접관들에게 사전 제공되는 범죄 경력 자료에는 벌금 경력은 포함되어 있지만 기소유예, 소년범 범죄 경력, 수사 사실은 포함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벌금 처분이 면접관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례도 많으니까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면접관들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소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셋, 사전조사서가 뭐죠? 인적성 검사일 또는 면접 당일 작성하기도 하는데 보통 1개 또는 2개의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A4 용지 1장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거죠. 양식은 이렇고요. 기출문제도 적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멈춰서 보세요. 사전조사서는 단지 면접의 기초자료일 뿐이지만 다음 3가지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첫째, 면접관들이 응시생의 답변을 보고 뭔가 이상한데?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질문이 드는 답변. 둘째, 지나치게 솔직한 답변. 셋째,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언급하는 것. 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답변에 남동생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길래 버릇을 고쳐주려고 때려 다치게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폭력의 위험성을 깨닫고 다시는 남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라든가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지만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뭐 이런 건 안 쓰는 게 좋아요.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하고 사회성 부족해 보이잖아요. 네, 인적성 검사와 고득점 받는 법. 인적성 검사는 경찰 임용이 되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한다고 했죠. 인적성 검사 결과를 보면 자신이 해당 계급에서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계급 분포도에서 보면 상위 1%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 성격이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어정쩡해서 그때그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인적성 검사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하나를 선택하세요. 성격이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친구를 두루두루 많이 사귀는 타입인지, 마음 맞는 소수의 친구만 사귀는 타입인지,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리더십이 있는지, 서포트를 잘하는 편인지, 도전적인지 냉철한지를 결정해서 본인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 캐릭터 입장에서 답을 고르시면 돼요. 응시자는 평소에 본인의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번 질문에 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7번 마음이 맞는 소수의 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이것도 뭐 맞으니까 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번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여기에서 살짝 고민이 돼요. 원래 내성적인 사람들은 친구랑 많이 어울리진 않죠. 그런데 아니요라고 하자니 왠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네라고 했어요. 좀 찜찜했지만 뭐 어때? 하고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 35번 문제에서 낯선 사람들과 쉽게 못 어울리는 편이다 라고 또 물어요. 지금까지
난 내성적이고 마음에 맞는 소수의 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를 선택해서 스텝이 약간 꼬였는데 낯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린다고 해도 이상하고 안 해도 이상해지는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변의 일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인적성 검사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거다? 응시생의 정직성 또는 일관성, 그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상황만 바꿔서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인적성 검사 전에 내 캐릭터를 난 외향적이고 친구가 많고 적극적이고 리더십 있고 냉철하다 라고 미리 세팅을 하고 검사에 임했다면 이런 난처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겠죠. 문장 속에 한 번도, 절대로, 언제나,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응시자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문제예요. 이 경우 본인을 꾸미거나 과장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답변해야 해요. 보세요. 바람직한 답은 냈다, 아니오죠. 우린 인간이고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불완전하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내키지 않으면 하기 싫을 때도 있는 건데 마치 성인 군자인 듯 무결점 인간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질문의 답은 항상 아니요가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답변을 해라. 면접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라고 하죠.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사분들이 해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이분들한테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강사분들이 대부분 현직 경찰 경험이 없다는 것. 둘째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답변을 모범 답안이라고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행동 강령 책임관 또는 그의 상관에게 보고하고 도움을 청해라. 아마 많은 응시생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답안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절차대로 한 게 맞으니까. 하지만 저라면 저 답변에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에서 상사에 대한 불만을 더 윗선 상사에게 고여서 해결한다는 건 현실성이 전혀 없죠. 내부 고발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의 잘못을 바로 이 상사에게 고자질하는 직원을 내 밑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면접관은 저같이 평범한 경찰관들이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경찰 생활 23년 한 저도 행동 강령 책임관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응시생이 안다? 이건 누가 봐도 학원에서 알려준 답변을 외워온 거잖아요. 좋은 점수 안 나가겠죠. 저 같으면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불법적인 지시라면 당연히 따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고 나서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이 답변의 면접관이 만약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계속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고 추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같은 부서의 경찰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서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행동 강령 책임관을 찾아가 상담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득보다 조직 전체로서 실이 더 큰 것 같아서 저로서는 선택지에 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학원가에서 알려주는 뻔한 답변이 아닌 남들과 다른 이러한 답변을 하면 저 친구는 꼭 선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면접관들 마음속에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응시생들과는 차별화된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신만의 답변을 진정성을 담아 제시한다면 꼭 최종 합격까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필기 합격하시고 이 동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올해 꼭 최종 합격하시고요. 아쉽게 내년을 기약해야 하시는 분들은 내년 1차 때 꼭 합격하실 거예요. 화이팅!